여기 10억짜리 집을 팔고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넓은 집을 유지하며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작은 집으로 줄여야 하는 게 맞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과연 어떤 집이 더 좋을까요?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작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분의 사례를 비교해보고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장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건축 전문가와 노후 재무 전문가의 조언까지 함께 들어보면서 어떤 선택이 노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판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고 넓은 집을 유지하며 사는 분들은 만족하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노후의 집을 선택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로 72세입니다. 서울 외곽의 32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죠. 이 집에서 지낸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아침이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실을 보면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김영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넓은 건 아닐까? 둘이 사는 집 치고는 공간도 너무 넓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날, 그는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나?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합치면 부담이 꽤 큽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를 생각하면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주들이 오면 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큰 집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지만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 집은 좋아요 하며 뛰어노는 손주들을 보면 그냥 이 집에 그대로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집에 오긴 해도 막상 하룻밤 자고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 큰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갈게요. 김영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방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우리 호텔 잡았어. 잠은 애들이랑 거기서 잘 거야. 순간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박 선생님과 이 회장님을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고민 많으시죠? 김영수 씨가 웃으며 말하자 박 선생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고민이요? 저 집 줄였잖아요. 박 선생님 부부는 지난해 32평에서 18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했죠. 어때요? 후회는 안 하시고? 처음엔 아내랑 많이 싸웠지. 좁아서 답답하다고. 근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요. 관리비도 줄고 난방비도 덜 들고. 박 선생님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짐을 싹 정리하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근데 김 선생님은 아직 집 안 옮기셨어요?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74세에도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고 큰 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난 절대 안 줄여. 집이 넓어야 마음도 넓어지는 거야. 좁은 집으로 가면 생활 자체가 갑갑해진다니까. 그때 박 선생님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유지할 수 있을 때 얘기지. 몸이 불편해지면요? 그건 그때 생각하지 뭐. 아직 다리 멀쩡한데 왜 미리 줄여? 김영수 씨는 두 친구의 말을 들으며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줄일까 말까, 대체 뭐가 정답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그날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도 집을 줄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영수 씨처럼 큰 집을 유지할지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립니다. 누구는 집이 넓을수록 노후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누구는 넓은 집이 오히려 노후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건축 전문가 박현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작은 집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집이 주는 안정감과 여유를 무시할 수 없죠.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70대 부부가 있었는데 처음엔 집을 줄여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넓은 집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생활이 여유롭고 답답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은 가전제품이 발전해서 청소 부담도 줄었고 스마트홈 시스템을 활용하면 큰 집도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넓으면 손주들이 찾아와도 편하게 지낼 수 있죠. 막상 작은 집으로 가면 방이 없어서 손주들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넓은 집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줄여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하지만 노후 재무 전문가 김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자산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집이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높고 난방비 부담도 큽니다. 여기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국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하죠. 실제로 주택연금을 신청한 한 75세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집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넓은 집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나 유지 보수가 힘들어지고 가족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결국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굳이 큰 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축 전문가는 넓은 집이 여유롭고 편하다고 말했고, 재무 전문가는 경제적으로 보면 작은 집이 더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후에는 큰 집이 정답일까요? 작은 집이 정답일까요? 다음 사례에서 실제로 큰 집을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68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명혜 씨는 올해로 68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살아온 32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18평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많이 불편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각자 방이 있었고 부부가 따로 시간을 보낼 공간이 충분했지만 이제는 부엌을 지나 거실로 가는 동선도 겹칠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이사 직후 남편이 작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좁아서 요리하기 불편하네 하고 짜증을 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그런 작은 불편함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명희 씨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집이 작아도 생각보다 괜찮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동안 관리비, 난방비,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되기 시작했고 노후에는 오히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을 줄이면 그 차액을 활용할 수 있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 결국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큰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32평에서 18평으로 줄이니 짐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해? 그래도 20년 넘게 썼는데 남편과 함께 옷장, 책장, 그릇 하나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니 오히려 생활이 단순해지고 편해졌습니다. 좁은 공간 덕분에 청소도 한결 쉬워졌고 집이 따뜻해서 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은 집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납 공간이 확 줄어들면서 물건이 자꾸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안경을 찾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안경 어디 뒀어? 늘 여기 있었는데. 책상 위에 두니까 자꾸 걸려서 서랍에 넣어뒀지.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었지만 공간이 줄어드니 작은 변화도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잘한 물건들의 수납이 불편해져서 물건이 자꾸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큰 집에서 살 때는 각자의 생활 공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고 박명희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쉬곤 했죠. 하지만 작은 집으로 오면서 모든 생활이 거실과 침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박명희 씨의 생활 리듬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명희 씨는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 6시면 일어나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반면 남편은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다가 아침엔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었죠. 어느 날 박명희 씨가 이른 아침 거실에서 라디오를 켜고 차를 마시는데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말했습니다. 여보, 새벽부터 너무 시끄러워. 결국 박명희 씨는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근처 카페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남편도 늦게까지 뉴스를 보지 않고 조금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큰 집에 살 때는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다과를 즐기거나 가족들이 모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손님을 부르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명희 씨가 오랜 친구에게 집에 한번 놀러와 라고 말하자 친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내가 이사한 집 좁다며? 우리 앉을 자리나 있겠어? 그 말을 듣고 나니 박명희 씨도 막상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여유로운 거실에서 편하게 차를 마셨지만 이제는 식탁에 둘러앉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과의 만남은 집이 아닌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박명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많이 불편했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물건 찾기가 힘들고 생활 패턴이 달라서 부딪힐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적응이 됐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니 청소도 편하고 관리비 부담도 덜하니까 오히려 만족해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집을 유지했다면 이런 삶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박명애 씨처럼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작은 평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은 집이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니며 공간 활용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축 전문가 이재훈 씨는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생활 동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작은 집이 실용적이긴 하지만 생활 동선이 겹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과 거실이 밀접한 구조에서는 요리를 할 때 가족이 자주 부딪힐 수 있고, 침실과 거실이 가깝다면 한 사람이 TV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평수로 이사할 때는 각자의 생활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과 주방을 개방형으로 구성해 답답함을 줄이거나 가구 배치를 조정해 최소한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와 활용 방식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작은 집에서는 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숨은 공간을 활용해 수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면을 활용한 붙박이장, 침대 및 서랍, 접이식 테이블 등을 활용하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집에서 만족도를 높이려면 동선을 고려하고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 박수진 씨는 작은 집에서 예상치 못한 심리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일정한 생활 반경과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큰 집에 살 때는 부부가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지만 작은 집에서는 모든 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리듬이 다른 부부는 작은 공간에서 서로 간섭을 받기 쉬워집니다. 한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사람이 야행성이라면 TV 소리나 생활 소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나만의 공간이 없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부부는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만족했지만 나중에는 숨 쉴 공간이 없다며 다시 넓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고민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좁은 공간에서도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작은 집에서의 생활이 더 만족스러워지려면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거실을 사용할 때는 다른 한쪽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늘려 서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즉, 작은 집이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소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집이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공간이 줄어든 만큼 동선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고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숨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 둘째, 부부가 서로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조정할 것. 셋째, 외출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생활 반경을 넓혀 좁은 집의 답답함을 해소할 것. 작은 집으로 이사한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0억짜리 집을 팔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한 분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75세 남성 정석현 씨는 얼마 전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12평짜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팔고 나니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많아져서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결단을 내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가끔은 내가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석현 씨가 집을 처분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을 유지하는 부담보다 손에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이야 크면 좋지. 하지만 그게 다야.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지. 그는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과 현금을 확보하는 것. 과연 노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고려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관리비, 세금, 유지비를 따져보면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집값이 올랐다가 내려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고 정작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팔아서 쓰기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면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관리 부담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 집을 팔고 공공임대로 가자. 이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해. 결국 정석현 씨는 과감하게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남은 현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선택이 최선의 결정이었을까요?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든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가 저렴했고 난방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틀었다 껐다 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이 없어. 관리비도 3분의 1로 줄었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쌓아둔 짐들도 대부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짐이 많았었나?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네. 공간은 작아졌지만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사니 오히려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집에서 살 때보다 청소도 훨씬 간편해졌고 생활이 단순해졌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예금, 연금, 생활비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들어오고 급할 때 쓸 돈도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또한 집을 팔고 얻은 여유 자금으로 가끔씩 국내 여행도 다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외식도 하며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도 각자 자기 삶이 있지 않나?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한테도 부담이 안 가는 거야. 과거에는 자녀를 생각해 집을 유지하려 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노후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빨리 팔아버린 건 아닐까? 공공임대주택은 시설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지만 예전 집에서 느꼈던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결정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집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찮다.
난 집 없으니까 마음이 더 편하다. 하지만 자녀들은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그래도 집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다시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집을 사는 게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냥 큰 집을 유지하면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을까? 이제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집을 처분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그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지만 가끔은 스스로 정답이 무엇인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정석현 씨의 사례는 집을 유지하는 것과 현금을 확보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하는 많은 노인들에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손에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지만 또한 내 집이 없는 불안함이 가끔은 느껴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집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정석현 씨처럼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되는 전략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 번에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략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집을 처분한 후 경제적인 안정감은 높아지지만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재무 전문가 김성훈 씨는 집을 처분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략이 일부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고민은 유동성 있는 자산입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도 현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아무리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을 팔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전략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고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 패턴과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 얻는 경제적 안정감과 집이 없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즉,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오히려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을 팔고 난 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자산 관리에 실패하면 공공임대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사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심리 전문가 이정민 박사는 집을 처분한 후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면 예상치 못한 심리적 공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사를 간 후 몇 개월 동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 집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후 내가 가진 것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후 예전 집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는 선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정말 내 집 없이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둘째, 집을 팔고 난 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셋째, 나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성향인가? 넷째, 공공임대주택에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박재훈 씨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을 팔고 나면 다시 집을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기라면 몇 년 후 다시 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더 비싸져서 구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번 집을 팔고 나면 다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즉, 현재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바로 팔기보다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사를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선택이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울까를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후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노인분들은 집을 줄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집을 유지하면 유지비와 세금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면 내 집이 없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 가장 많이 고려하는 재정적 선택 중 하나가 주택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확보한 차액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30평대에서 20평대 이하로 줄일 경우 월 평균 관리비와 난방비가 30에서 50%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면 기존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인분들이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주거 안정성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가 소유 여부가 노인의 삶의 질과 정신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살아온 집이 있을 경우 낯선 환경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현실적인 선택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집을 유지하면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주거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적정한 크기의 집에서 생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40평대의 넓은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20에서 25평대의 적당한 크기의 주거 공간으로 줄이면서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 주거에 정답은 없으며 각자의 경제적 심리적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만 막연한 감정적 선택보다는 본인의 실제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집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